안녕하세요. 3월 10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정확히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트럼프의 관세 불확실성, 이게 계속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지만 파월 의장의 지금 경제는 강하다라는 이 낙관론이 나온 영향으로 인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정확히 어떤 수치가 보여지고 있는지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면, 이 고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 좋았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16만이었는데 이거보다 낮게 나오는 모습이 하나 보여지게 되었고요. 이전 두 달치의 수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다 안 좋은 방향으로 하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원래 한 4.0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었는데 4.1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엄청난 폭락이 한 번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차분히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네. 미국 경기에 대해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요 4%대도 되게 높은 수치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코로나 전 미국의 고용은 5에서 6% 사이였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전히 완전 고용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3% 후반이 딱 가장 좋은 수치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랑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가 안 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조금씩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긴 하겠지만은 적정한 수준만 유지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골디락스, 이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요 단어가 나오게 될 수 있다 정도로 요 뉴스는 일단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관세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어떻게 될지 시장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 상황 속 파월 의장이 정확히 어떠한 발언을 했다. 지금 현재 불확실성 수준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여전히 좋은 위치에 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이 견조하고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2% 장기 목표에 더 가까워졌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고용 관련해서 약간 꺾이는 거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했냐면,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은 평균으로 잡고 본다면 지난해 9월 이후 월 평균 19만 명의 일자리가 견조하게 늘려오게 되었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야, 이거 한 번 안 좋다라고 해가지고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고, 당장 실업률이 일정 수준 유지하고 이 해고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지표들이 좀 괜찮게 방어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럼 파월 의장의 발언에 힘이 더욱더 실리게 될 수밖에 없겠네. 여기에 대해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 내용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금요일날 올라가게 되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잘 통해가지고 금리 인하 확률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과반 이상, 6월 안에는 금리 인하를 한 번 할 것이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으니 요거는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국제유가는 WTI 기준 67.04달러로 플러스 1.02% 상승 마감했는데, 근데 지금 좀 더 떨어지는 게 좋지 않냐라고 하실 텐데, 러시아가 국제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더해서 어떤 얘기 들려오고 있냐면, 이란 쪽을 완벽하게 죽이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란도 이 석유랑 천연가스 생산 보면은 글로벌 탑 10 중에 하나인데, 요게 완전히 막혀버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유가나 가스나 조금 올라가는 거 보여지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다? 요거에 대한 점유율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오펙이랑 그리고 미국 내 기업한테 증산의 당근으로 흔들고 있다. 그럼 요거 빠지는 것보다 이들이 훨씬 많은 물량을 뽑아내기 시작한다면, 여기에서 약간 위를 향해서 본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조정세 크게 나올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야, 이것도 호재를 위한 이 그림을 트럼프가 그려가고 있다 정도로 예상 한번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 유가의 안정세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4에서 50불, 50에서 60불 요 안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될 가능성 상당히 많이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훅 한 번 더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수 있겠죠. 했을 때 국제유가 이어서 채권은 약세고요.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보면 좋은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면은 반도체는 조금 별로 아니냐라는 말들을 하셨는데 근데 지금 나오는 수치만 보면 죄다 좋은 모습 유지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도 잘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판매 잘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다음 버전을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는 것들 그래서 첨단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장사가 꾸준하게 잘 될 것이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OLED 판매가 LCD를 추월하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뭐다? OLED 쪽은 그래도 한국의 기업들이 점유율을 잘 잡고 있고 그리고 꾸준하게 중국이 올라오는 거를 이제는 막아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지금 삼성이랑 LG랑 손잡고 법적으로 중국 업체 올라오는 거 막고 있잖아요. 잘만 통한다면은 대형사들 위주로 일단 우리가 잡아먹고 그 아래까지 퍼지게 될 수 있다. 요거 한번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발전하는 만큼 이런 헤드셋 같은 하드웨어들도 발전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XR 헤드셋 다시 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한번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동차 지금 현기 잘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글로벌 생산량 7등으로 밀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정부 촉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저는 앞만 보더라도 공장에 로봇 넣으려고 빌드업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대는 워낙 노조가 강성이잖아요. 로봇 넣어서 일자리를 빼앗으려고 한다. 분명히 반발하는 이들 클 겁니다. 하다 보니까는 지금 요거를 명분 삼아서 하나씩 하나씩 진행하려는 이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나 좀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현대 쪽에 파고드는 요게 조금 더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건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 장사가 엄청 잘 되고 있는데 쇠빙선까지도 지금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쇠빙선은 철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이게 튼튼해야 되다 보니까 기술력이나 이제 판매 단가도 되게 높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LNG 말고도 먹을 게 계속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대감 가지면서 봐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6G 양자 혁신 놓쳐서 안 된다. 지금 유니콘 키워야 된다. AI 다음으로 요렇게 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에도 기술력 있는 기업이 있다면 관심 있게 보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종전 기대 얘기 들려오고 있어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주식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러시아 관련해가지고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은 이쪽은 한번 보셔라라고 설명드리며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방을 통해서 이렇게 내용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영상 소개단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하시고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 이런 것도 취향껏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와,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나름 괜찮은 뉴스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는 좀 아쉬운 게 사실이긴 합니다. 좀만 더 올라갔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보면 좋을 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두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주 계획을 10조 조금 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력으로 어떤 걸 밀고 있나라는 걸 보면은 원전과 가스터빈이 핵심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체코 쪽 3월에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고 지금 후속으로도 계속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이제 하청을 받는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SMR부터 해서 원전 쪽은 워낙 좋은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스터빈이 어떤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와, 여기에 기대감 엄청나게 커지는 내용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뭐냐 하면은 지금 가스터빈 글로벌 시장을 보면은 주문이 폭주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해서
G 번호바 여기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만약에 주문을 넣는다 한 4년 정도 뒤에 제품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두산이 글로벌에서 5번째로 가스터빈을 지금 완성을 시킨 기업으로서 등장을 했고 이들의 생산 공장은 풀로 비어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해가지고 지금 이 한국에서 실종도 했고 지금 중동 쪽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도 여기 한번 해볼까라는 말들이 나온다. 지금 가스 터빈 공장의 증설에 돈 쓴다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거든요. 잘하면 생산 캐파가 늘어나는 거에 맞춰서 와 이거 진짜로 터지게 될 가능성도 높겠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 점유율을 놓고 봤을 때 요거 하나 한다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점유율이 높아지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에 안착한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벌써 이런 것들 때문에 두산이 이제 부품 공급을 받기 위해서 수백억 단위의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1년 만에 이 물량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스터빈 쪽 때문에 해외에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두산은 원전이 아니라 요 가스터빈 때문에 또 한 번의 진화가 될 수 있다. 요건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는 거 요거 아주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에 대한 후속 뉴스들이 하나씩 등장하게 된다면은 현재 위치에 대해서 높게 평가한 이들이 하나 둘 생기게 될 수 있겠죠. 했을 때 수급을 봐면 지금 어떤 게 보여지고 있다. 기관은 조금씩 입질이 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기관 쪽이 꾸준하게 달라붙게 되었을 때 방어력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외국인 마이너스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빨간불로 바뀌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 기관 때문에 버티는 거고 그런 다음에 요것 때문에 상승이 나온다. 그래서 1, 2, 요 순서로 여기에 대해선 접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했을 때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지면 이제 어디까지 떨어지는 걸 조심을 해야 되느냐 요거 말씀드리면 전 저점 이탈 안 하면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조금 더 이탈해서 볼린저 하단을 이렇게 밀고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60일선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모습이 안 나오고 위에서 버티게 되면 이제 21선 언제 돌파하는지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에 집중이 될 거고요. 만약에 다시 한번 돌파가 된다면 과거에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또 한번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시도를 이렇게 그려 나가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다음에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만약에 돌파를 못하게 된다면 여기가 단기 고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비중 조절 돌파하게 된다면 여기서 그랬던 것처럼 추세의 전환 그러다가 바로 돌파하자마자 떨어지게 되면은 힘이 크게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심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뉴스와 차트를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걸 글로 쓰면서 영상 마무리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면은 완전 좋은 건 너무 당연한 거였는데 지금 가스터빈이 생각 이상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문 들어가고 있는 것들 요거 꼭 한번 기억을 하자 말씀드리고요. 수급은 기관 좋은데 외국인이 아직이라 꼭 외국인 돌아오는 이걸 보면서 반전 노려보면 되고 그랬을 때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만들어진 저점 여기 보시되 이탈하고 볼린저 하단까지 이탈하면은 61선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버티면서 올라가면 21선 돌파 그랬을 때 목표는 볼린저 상단 그리고 여기를 돌파 못하면은 고점 근데 만약에 돌파하면 한 번 더 추세가 잡힐 수 있다라는 건 생각을 하며 그대로 한번 밀고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밀고 가면 어디를 노려볼 수 있다? 딱히 위에 고점이라고 할 자리가 많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신고가 돌파의 느낌으로 그대로 돈 들어오면 돈 들어온 대로 올라가는 거 누려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만끽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보면 좋을 것들 쭉 한번 다뤄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내용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이번 주 한 주 화이팅 하시길 바라며 그럼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